예, 안녕하십니까. 시스코에서 모바일 기술과 프로덕트를 담당하고 있는 박평규입니다. 오늘은 프라이빗 5G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도 있었던 솔루션이긴 합니다만 프라이빗 LTE 같은 이름으로 있었죠. 5G에 들어와서 새로운 5G 시대의 본격적인 시장 오픈을 모색하고 있는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롭게 화제를 모으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정부 정책의 변화가 가장 큰 요소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변화를 하게 되면 기존의 LTE 때까지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라 했을 때 기존의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스펙트럼을 근간으로 해서 서비스 사업자망에 가입을 하고 통신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주로 방향이 모색되었다고 보면 프라이빗 5G에 와서는 개별 기업 고객들이 독자적으로 사이트 내에 망을 구축을 하고 프라이빗 5G 제품 자체를 운영할 수 있음으로써 거기에서 독자적인 망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시스코가 바라보는 프라이빗 5G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어떠한 기술적 요소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또 향후 어떠한 아키텍처와 솔루션으로 진행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주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젠다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적 트렌드와 어젠다를 함께 버무려서 프라이빗 5G가 무엇인가를 얘기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서 시스코가 바라보고 있는 프라이빗 5G에 대한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이것들이 기존에 진행하던 기업망 솔루션과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세 번째로 드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스코는 어떠한 디퍼런시에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가, 그럼으로써 결국 결론 부분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그림은 기술 트렌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맨 윗단에 하이브리드 워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4.0이 나오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나오게 되죠. 하이브리드 워크는 일반적 사무 환경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사무 환경이라고 하면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위주로 얘기를 했다면 코로나 시대 이후에 더욱 각광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택근무 환경이라든가 심지어는 이동하는 환경에서도 어떻게 사무 환경을 잘 구현을 할 것인가, 이들이 조화롭게 이질감 없도록 제공될 것인가에 대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과 연관시켜서 오토메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AI, 머신러닝 같은 얘기들, IoT에 대한 얘기들까지도 같이 버무려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어젠다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기술적 어치브먼트를 클라우드 위에다 어떻게 잘 올릴 것인가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올리는 방법,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리는 방법, 이 둘을 믹스해서 하이브리드에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주로 기술 트렌드에서 거론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잘 만들어진 프라이빗 5G는 어떠한 네트워크일까요? 어떤 네트워크로 엔터프라이즈에 소개가 되어야 될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개의 기술적 텀들과 그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시는 게 High Complexity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동통신망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복잡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3GPP로 대별되는 표준화 규격이 제시하고 있는 바는 굉장히 방대하고 원하는 기능과 서비스, 피처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개별 기업이 이해하고 대응하기란 지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을 어떻게 단순화해서 사용자가 보다 쓰기 쉽게 만들 수 있느냐가 잘 적용이 된다면 그게 바람직한, 잘 디자인된 프라이빗 5G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에서도 그렇지만 국내 고객들 쪽에서도 특정 데이터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장비들은 기업 사이트 내에 위치해서 트래픽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강하게 제시되고 있는 바, 그런 것들을 케어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텀은 커먼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마 기업 환경이라는 특이점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었던 와이파이만 같은 기업 인프라와 여기에 새로 들어가는 프라이빗 5G 같은 이동통신망이 어떻게 잘 서로 융합하고 공존할 것인가 하는 취지의 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Demystify 3GPP입니다. 3GPP는 아까도 설명했던 바와 같이 굉장히 방대한 양의 규격을 자랑을 합니다. 이것들을 엔드유저가 일일이 알 필요는 또 없는 거죠. 그걸 최대한 단순화해서 어떻게 손쉽게 사용하도록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애저 서비스 부분에서 클라우드에 올려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액세스 어그노스틱에서
여러 세대의 액세스 네트워크가 잘 인터워킹 할 수 있어 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들을 버무려서 프라이빗 5G를 디자인해야 되고 그게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쉽게 인티그레이션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테일러드 커버리지 최적화된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손쉬운 사용도 가능해야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가 돼야 될 거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춰서 플렉서블한 컨수션 모델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프라이빗 5G의 모습입니다. 맨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디바이스부터 스펙트럼, 그 다음에 기지국, 이에 대한 전송망, 액세스망, 그리고 모바일 코어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엔드-투-엔드로 아울러서 기업망에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데디케이티드 스펙트럼의 라이센스 대역에 제공하는 것을 프라이빗 5G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5G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스펙트럼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스펙트럼이라 얘기를 하면은 통신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2세대, 3세대, 4세대 스펙트럼이 주로였다면 그리고 5G도 물론 있겠죠. 지금 프라이빗 5G에서는 새로이 개별 기업에 허용된 라이센스 대역의 스펙트럼을 일단 타겟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5G가 말하는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라든가 패스트 핸드오브라든가 아니면 익스텐디드 커버리지 그 다음에 기존에 갖춰졌던 에코시스템과 디바이스들, 어플리케이션들을 충실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들이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들이 잘 제시되고 나와졌을 때, 시장에 받아들여졌을 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유즈 케이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어떤 것들이 제한되고 있는지 볼까요? 보시면 러닝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헬스라든가 디지털 컬래버레이션, 스마트 빌딩, 스마트 팩토리, 매뉴팩처링, 로지스틱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단적인 사례로 헬스케어를 한번 보게 될까요? 제가 들었던 사례 중에 한 가지는 원격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었었습니다. 수술을 한 경우에 실시간으로 아주 디테일한 영상을 보면서 수술을 집도를 하고 그에 대한 가이던스가 내려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 단절이 되거나 한다면 분명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럴 때 신뢰도 높은 5G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원래 있던 와이파이와는 차별되는 개런티된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다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유사한 방면으로 스마트 팩토리 같은 데서 공정을 관찰한다거나 매뉴팩처링 시스템을 제어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 데이터 같은 것들을 핸들링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시스코가 제공하고 있는 프라이빗 5G 커버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좌우로 봤을 때는 앞서 보신 그림처럼 디바이스부터 액세스 네트워크, 라디오, 그 다음에 코어에 이르기까지 엔드-투-엔드 네트워크를 전부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위로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그 다음 미드웨어,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레이어에 이르기까지 상하 좌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프라이빗 5G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풀스택 솔루션을 가지고 애저 서비스 딜리버리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이 시스코 바라보는 솔루션은 이렇게 생길 것입니다. 위에 From This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던 3GPP 네트워크를 크게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레이어로 나눠서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맨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라디오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고요.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4G나 5G 코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오른쪽에 보시는 컴포넌트입니다. 뒤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아키텍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맨 왼편에 있는 라디오 단은 시스코의 경우에 불행히도 라디오 네트워크를 직접 개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엔드-투-엔드 관점에서 이러한 솔루션이 분명히 제공이 되어야 하고 충분히 QA 되어서 신뢰성 있는 제품이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서드파티 업체와 함께 컬래버레이션 관계를 디벨롭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제품들과 솔루션들과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고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출시된 제품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라디오 부분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중앙에 있는 코어는 아마 아시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2011년부터 국내에서 LTE 사업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글로벌리 봤을 때도 200개 넘는 어카운트에서 저희가 모바일 코어를 제공하고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개별 기업 사이트에 들어가는 온프레미스 장비들을 딜리버리 할 생각이고 이 온프레미스 장비에는 주로
AMF, SMF, UPF 같은 장비들이 위치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관할하고 제어하고 그다음에 가입자의 이동성도 관리해주고 라디오의 장비를 컨트롤할 수 있고 매니지먼트 툴들을 제공할 수 있는 레이어가 오른쪽에 보시는 매니지먼트 레이어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세 개의 컴포넌트로 세분화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조금 더 자세한 그림이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레이어에 시스코 컨트롤 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를 관리해주는 CNDP 클라우드 매니저가 들어가 있고 라디오를 관리해주는 랜 매니지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랫단에 보시면은 코어가 들어가 있는 인프라들이 보이고요. 왼쪽에는 기지 쪽까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조화롭게 연동이 되고 원하는 서비스를 개별 기업에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 매니지먼트 레이어 쪽에서는 제공하고 있는 케이퍼빌리티나 퍼포먼스들을 API 같은 것들로 엔드 유저의 요청사항에 맞게 특정 서비스와 연동될 수 있는 툴들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사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5가지 정도의 필라로 구성된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는 것이 서비스 업그레이드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B2C 사업이 아마 위주가 될 텐데 기존의 이동통신망에서는 새로 나온 제품이나 솔루션의 빌드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일단 빌드가 만들어지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거에 대한 테스트라든가 설치 과정 그리고 검증 그다음에 향후 이슈에 대한 팔로우까지 굉장히 복잡했던 것들을 애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시스코에서 설치하고 돌려보고 이슈를 케어한 다음에 시장에 출시될 거고요. 그럼으로써 엔드 유저는 굉장히 손쉽게 서비스를 가입만 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어드밴스드 UX API 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케이퍼빌리티한 퍼포먼스들을 API를 통해서 엔드 유저가 원하는 서비스와 잘 연동시켜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매니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니지먼트 레이어가 다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고 같은 인터페이스에 같은 환경으로 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확장을 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혹은 설치하고 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프렘에 들어가는 AMF, SMF, UPF에 아마 주로 한정된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이 퍼포먼스 엣지에 대한 얘기도 같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시스코가 오랫동안 게이트웨이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200개 이상의 어카운트를 갖고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제공되었던 높은 퍼포먼스의 게이트웨이 장비들을 클라우드에 이식을 할 거고 그게 온프레미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서버 위에 디플로이를 하고 거기에서 높은 퍼포먼스를 제공할 거고요. 이것들이 앞에 거론되었던 클라우드상의 매니지먼트 환경과 연동이 되어서 엔드 유저가 충분한 캐패시티와 퍼포먼스를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럼으로써 릴라이어블한 신뢰도 높은 오퍼레이션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와이파이 네트워크 같은 기존에 있던 엔터프라이즈 인프라와의 인티그레이션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기 좋게 손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부분이 모바일 코어, 그다음에 프라이빗 5G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엔터프라이즈 와이파이 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일단 정리를 해보면 모바일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일단 드는 생각은 난이도가 높고 접근하기 힘들고 가격이 비싸고 라이센스 대역을 사용을 하고 굉장히 스페시픽 환경에 적합한 그런 기술적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와이파이는 베스트 에포트를 기반으로 하는 좀 더 가격이 싼 제품과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크고요. 그럼으로써 작은 커버리지를 커버를 하고 손쉽게 활용이 가능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때 언라이센스 대역에서 사용하는 솔루션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둘이 같이 공존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고 시스코는 보고 있고요. 이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혹자들은 서로 배척하는 관계가 아닌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가 하는 구도도 심심치 않게 거론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시스코의 시각에서는 둘은 굉장히 상이한 네트워크들인 거고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둘 사이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인증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바일 네트워크는 라이센스 대역에서 인증된 가입자에게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면에 와이파이는 인증되지 않은 여러 퍼블릭 유저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와이파이가 만약 여기서 모바일 네트워크처럼 인증 서비스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같은 커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양 네트워크를 공히 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ISE 같은 장비에다가 이런 인증 서비스를 올려서 와이파이 가입자가 커먼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디케이티드 기업 환경에서 이렇게 ISE 같은 장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퍼블릭 쪽으로 나가게 되면 퍼블릭 와이파이 같은 데서는 오픈 로밍 서비스 같은 걸 통해서 역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랑 오늘 같이 세션을 진행하기로 하고 있는 김상희 프로가 이어서 와이파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는 자타 공인,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자타 공인 기업망에서는 많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강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와이파이 네트워크, 기업 환경과 모바일 네트워크가 섞이는 환경에서 기존에 확보하고 있었던 에셋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50개 이상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을 활용을 한다거나 185밀리언 이상의 디바이스들, 그리고 여기서 발굴되었던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나 컨트리 쪽에 유즈 케이스들을 활용을 해서 보다 밀도 높고 경험 많은 서비스들을 이런 복합적인 환경에서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이 모든 프라이빗 5G 환경들을 애저 서비스로 구현하고 제공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이것들을 말로만 이렇게 좋다, 나쁘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해서 고민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는 이미 시스코가 5G 솔루션과 프로토를 가지고 B2B COE라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개발해 오고 있고 어치브한 어떤 기술적 성취들을 랩을 만들어서 디플로이를 다 한 다음에 고객분들께서 오시면 실제로 손으로 만져보고 느끼실 수 있도록 랩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COE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는 거고요. 가시면 기지국부터 그 위에 올라가는 코어, 그다음에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그리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한 자리에서 만지고 체험하고 활용해 보실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고객분들이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어레인지 하셔가지고 일정 잡으신 다음에 보시면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테크니컬한 텀들과 어떤 트렌드들, 그리고 저희들 제품과 솔루션들을 잘 개발하고 출시를 해서 이러한 디퍼런시에이터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다른 회사보다는 그래도 시스코가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존의 기업망 환경과의 인티그레이션. 그 다음에 이것들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애저 서비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딜리버리 플랜. 그리고 이것들을 프로븐 테크놀로지 위해서 구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는 다른 벤더들보다는 확실히 시스코가 낫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오른쪽에 서머리한 부분들은 세션 내내 제가 강조해서 드렸던 말씀이므로 참고삼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애저 서비스를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프라이빗 5G 내용과는 살짝 동떨어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뒷부분에 배치를 했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니 국내 시장에서 요구사항을 봤을 때는 개별 기업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온프레미스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베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결과를 봤을 때 글로벌 상황에서는 오히려 애저 서비스나 매니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애저 서비스 형태로 클라우드에 디플로이된 프라이빗 5G가 좀 더 각광을 받고 결국은 랜딩할 수 있는 모델로 제시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표를 하나 제공을 해드리고 싶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뎁스 있는 디스커션을 추후에 따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저 서비스로 제공되는 솔루션을 가지고 어느 개별 기업이든지 간에 디자인을 손쉽게 하고 오더를 빠르게 할 수 있고 디플로이도 간편하게 그리고
신뢰성 있는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그럼으로써 기존에 있던 기업 환경과 원활하게 인테그레이션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최종 목적지이자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리해 드린 것처럼 보다 손쉽고 효과적인 망을 위해서 애저 서비스로 출시될 저희 프라이빗 5G를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저 이어서 와이파이 부분을 저희 김상희 프로가 소개해 드리는 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스코 엔터프라이즈 사업부에서 무선 아키텍처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익입니다. 네, 설명 잘 들으셨나요? 저는 이어서 와이파이 6E와 5G 와이어리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와이파이 6E의 표준으로 6GHz의 새로운 주파수 대역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스코도 이에 앞서 6E 지원의 AP 모델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6GHz 주파수 형식은 크게 유럽과 미국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주파수 대역을 기준으로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한국이 6GHz 대역의 형식 승인으로 처음 상용화하게 되었는데요. 와이파이 6E는 와이파이 6와 다르게 기존 2.4GHz, 5GHz의 추가로 6GHz의 주파수 대역이 추가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와이파이 6의 익스텐드된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역폭에서도 가용 채널이 증가되었으며 6E 단말기도 출시가 되어 이에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말기에서의 속도의 변화도 있었는데요. 기존 단말당 1.2GBps에서 2배 증가한 2.4GBps로 증폭이 되었습니다. 기존 대역에서 각각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 5GHz 대역에서는 40MHz, 80MHz 또는 160MHz 채널로 결합된 여러 개의 20MHz 채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6의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최신 표준 802.11AX의 전용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6GHz를 사용하는 와이파이 6E는 최근 출시하고 있는 AR, VR 또는 고성능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IoT 등과 같은 짧은 거리에 높은 처리량을 할 수 있는 낮은 지연의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6E는 간섭이 적은 주파수 대역과 충분한 대역폭 확보를 통해서 고성능의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죠. 또한 6GHz의 모든 단말이 와이파이 6E를 지원하므로 저지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 채널 대역과 다르게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2.4GHz 채널과 5GHz 채널 어떠신가요? 굉장히 제한적이죠. 또한 이러한 채널들은 DFS 채널을 포함하게 되면 그 가용한 채널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와이파이 6E, 즉 6GHz 대역에서는 그 채널에 대한 가용성이 매우 높다. 그 채널에 대한 대역폭도 굉장히 증가됐다라는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5G와 와이파이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의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각 환경에 따라 그 목적이 다를 수 있지만 시스코의 프라이빗 5G 사용자가 와이파이망으로 이동 시 하나의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 신미스한 로밍을 제공하는 것이죠. 기존에는 5G 사용자가 와이파이망으로 접근 시 그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편함으로 5G와 와이파이는 각각의 독립된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광대역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해서 서비스된 단말은 IS를 통해서 빠르게 인증이 되므로 하나의 논리적인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와이파이와 5G는 서로 다른 특징과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와이파이에서는 2.4GHz 혹은 5GHz, 6GHz의 공용 주파수를 사용하고 5G에서는 전용 주파수를 사용하죠. 그리고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지원 AP를 사용하는 반면 5G는 중계기를 사용하며 각각 내장된 와이파이 칩셋 혹은 와이파이 어댑터, 5G 어댑터를 각각 사용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5G의 특징은 광범위한 지역에 특화되어 있으며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에 매우 적합하죠. 또한 시스코는 빠르게 이동하는 이동형 환경에서 메쉬 서비스를 위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선은 무수히 많은 단말의 서비스 처리와 BYOD 환경에 매우 적합하며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무선에서의 예측 가능한 장애 분석 및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와 5G 연결성에 있어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인터넷을 연결하는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무선 단말을 연결하는 인프라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와이파이의 경우 사내 인프라 스위치에 연결하며 인프라가 확장해야 되는 그러한 조건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서로 간에 요구하는 조건들이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지 그것들에 대해서 연결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시스코의 와이어리스와 프라이빗 5G의 특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현재 와이파이 접속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5G 또는 LTE 환경에서 와이파이로 이동 시 우리는 SSID를 찾고 인증하며 그것을 연결하게 됩니다. 또는 다양한 SSD 환경이 존재한다면 서로 다른 와이파이 망에 접근하기 위해 여러 번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퍼블릭 와이파이 환경에서 무선rel의 접근은 매우 번거로웠습니다. 일반적으로 포털 관리나 웹 관리 이런 어떤 보안적인 부분에서의 고민이 굉장히 있었고요. 또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오픈된 방식으로 무선 암호화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와이어리스가 퍼블릭 서비스를 하기 위한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이 매우 긴밀하게 필요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바로 시스코는 오픈 로밍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5G와 와이파이 연결성, 즉 시미스한 로밍을 지원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사용자는 어떠한 번거로움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5G에서 와이파이 망으로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오픈 로밍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미스하고 보안성 있는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또한 데이터 커버리지 측면에서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운영할 측면에서는 와이파이 이슈 최소화로 운영 효율성 증가를 할 수 있고요. 또한 다양한 캡티브 포털 같은 기능을 통해서 이벤트 활용, 홍보 가능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 접속에 대한 다양한 로그 관리 및 분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이 바로 시스코 오픈로밍의 솔루션 및 아키텍처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말기는 네트워크에 액세스를 하게 되고요. 이 단말기들은 오픈로밍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거나 혹은 오픈로밍인 서비스를 쓰는 단말기들이 자연스럽게 와이파이 망에 접근을 하게 되면 바로 자연스럽게 와이어리스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로밍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오픈로밍 서비스는 시스코 DNS 스페이스 솔루션 아키텍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로밍에 대한 다양한 에코시스템 파트너십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에서의 무선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코는 다양한 제조사하고도 무선에 대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오픈로밍 서비스가 자동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자가 5G 망에서 와이어리스 망으로 이동 시 와이어리스 환경에 접근했었을 때 이러한 알람 메시지를 받고 한 번에 억셉트에 대한 어그리를 동의를 통해 가지고 바로 와이파이 망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바로 손쉬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단말기가 아닌 다른 단말기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폰 혹은 삼성 단말기가 아닌 다른 제품의 폰들은 오픈로밍 앱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앱을 실행을 통해서 오픈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단 한 번의 절차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접근했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절차 없이 와이어리스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픈로밍에 대한 활용성과 이러한 다양한 컨텐츠의 활용에 대해서는 시스코는 다양한 오픈로밍 서비스에 대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AT&T, 구글, 여러 가지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들과도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모바일 단말기하고도 일찌감치 오픈로밍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를 저희 시스코랑 같이 제공을 하고 있게 된 것이죠.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오픈로밍에 대한 솔루션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특정 공간에 사용자들이 머무는 시간이라든지
특정 공간에 무선을 접속하는 사용자들의 분석 패턴, 또 이동, 그다음에 어떤 트래픽에 대한 어떤 양 같은 것들,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이벤트나 또 포털 같은 기능들을 활용했었을 때 사용자가 얼마만큼 접속을 하는지, 또 얼마만큼의 사용자가 이런 퍼블릭 와이파이 망에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개수 체크가 가능합니다. 오픈로밍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2019년 MWC에서도 이러한 시스코의 오픈로밍 서비스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벤트 환경에 있어서 방문을 하고 또 사용자들은 쉽게 와이어리스를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선을 통해서 다양한 팝업에 대한 이벤트 정보라든지 또는 쿠폰을 발행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급하게 업무를 처리한다거나 그랬었을 때는 와이어리스를 자연스럽게 찾고 그걸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MWC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이어리스 접속을 해서 다양한 업무라든지 어떤 이벤트들을 무선을 통해서 활용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말기들에 대한 좀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의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오픈로밍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제조사의 모바일 단말기보다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삼성폰을 이용을 해서 오픈로밍 서비스를 한 것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해외 쪽에서는 리테일, 또 공항 쪽에서도 이러한 오픈로밍 서비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컨텐츠나 이벤트, 그다음 손쉬운 와이파이 서비스를 위한 어떤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가 제공하는, 즉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다양한 무선의 서비스를 고속의 서비스, 즉 또 와이파이 6 또는 와이파이 6 환경에서의 좀 차별화된 무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방문자들 혹은 게스트에 대한 와이파이 효율성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은 많은 사용자가 몰리는 공항 또는 리테일 또는 어떤 그런 코엑스와 같은 큰 컴플렉스 존,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6E는 6GHz를 사용하는 충분한 대역폭을 확보하는 고성능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코도 와이파이 6E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이미 출시가 되어서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5G와 와이어리스는 서로 독립적인 부분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솔루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5G와 와이어리스에 대한 스미스한 로밍 서비스, 즉 오픈 로밍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